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이 드론을 앞세워 재난 대응 체계를 공중 중심 구조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화재 진압부터 혹한기 송전선 재빙 작업까지 드론은 단순 보조 장비를 넘어 핵심 작업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는 고층 건물 상공으로 다수의 드론이 신속히 투입됩니다. 공중에서 대열을 유지한 채 화재 지점을 탐색한 뒤 강력한 물줄기를 분사해 상층부 화점을 직접 타격합니다. 지상의 소방차와 연결된 소방 드론은 사실상 급수 제한 없이 물을 공급받아 200m 이상 고층 건물 화재를 단시간에 진압합니다. 지난 1월 23일 광둥성 선전시 소방당국은 약 306m 상공에서 고층 건물 화재 진압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훈련은 루오후구의 333m 높이 건물에서 진행됐으며 자동 공중결합 시스템을 탑재한 소방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이 드론은 소방 호스와 직접 연결돼 초당 16리터의 물을 1.5메가파스칼 압력으로 분사합니다. 전력은 유선 케이블로 공급받아 장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고층 상부 화점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장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실제 화재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실전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방기술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초고층 밀집도시 구조에 맞춘 공중 플랫폼 운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드론의 활용 범위는 전력 설비 관리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후이성 해발 600m 이상 산간 지역에서는 드론이 제빙 로봇을 매달고 약 60m 높이 송전 철탑 상공까지 비행합니다. 로봇은 송전선 위를 이동하며 결빙 구간을 직접 파쇄합니다. 약 20m 길이의 송전선 제빙 작업이 1분 만에 완료됐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송전선 기술자는 과거에는 작업자가 직접 철탑에 올라 얼음을 제거해야 했지만 드론과 로봇 기술 도입 이후 안전성과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층 화재와 혹한기 전력 설비 관리 등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드론은 감시 촬영 장비를 넘어 공중 작업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과 고출력 분사 기술이 결합될 경우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 윤복원 연구원은 최근 한겨레 과학뉴스에서 지구 대멸종이 태양계 은하공전과 관련 있다는 가설을 정리했습니다. 지구는 약 45억 년 전 태양계와 함께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6년 지구화학자 클레어 패터슨은 운석의 납 동위원소를 분석해 태양계의 나이를 계산했고 지구 역시 같은 시기에 형성됐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오늘날까지 지구 나이를 설명하는 핵심 과학적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후 약 38억에서 35억 년 전에는 이미 미생물이 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지구 생명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그리고 6,600만 년 전 백악기, 팔레오기 멸종 등 5차례의 대량 멸종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공룡을 사라지게 한 멸종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칙술루브 충돌구와 전 세계 지층의 이리듐 이상 농도로 미루어 거대 소행성 충돌과 관련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대량 멸종의 원인에 천체 충돌이 포함되면서 연구자들은 태양계의 은하내 운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윌리엄 네이피어와 빅터 클루브는 학술지 네이처에 지구 대격변 이론을 발표하며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나선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성과 소행성이 교란돼 지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1984년 마이클 램피노 연구팀은 태양계가 은하 원단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진동 운동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과정이 주기적 멸종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시바 가설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태양계는 약 8,400만 년 주기로 진동하며 4,200만 년마다 은하 중심면을 통과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멸종이 약 2,600만 년 주기로 반복됐다고 보았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태양의 가설적 동반별 네메시스입니다.
2600만 년 주기로 오르트 구름을 교란해 혜성을 태양계 안쪽으로 밀어넣는 갈색 외성급 천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천체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원시 블랙홀 가능성까지 거론하지만 실증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결국 시바 가설과 네메시스 가설은 지구 대멸종을 우주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생명사는 지질학과 천문학이 교차하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 모델들이 가상 전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거의 예외 없이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보기술 매체 더 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진은 구글의 제미나이 3 플래시,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 4, 오픈 AI의 GPT 5.1을 대상으로 모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각 AI 모델을 하나의 국가 지도자로 설정하고 영토 분쟁, 희귀 자원 확보 경쟁, 정권 붕괴 위기 등 복합적인 국제 분쟁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서로 다른 모델 간 18차례, 동일 모델 간 3차례 등 총 21차례의 가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급진적이었습니다. 전체 21번 가운데 20번 AI는 핵무기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해온 핵 사용 금기가 AI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AI가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미나이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가하며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상호 확증 파괴 논리를 과감히 전면에 내세운 태도로 해석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긴장 완화 옵션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양보부터 완전한 항복까지 8가지 선택지가 마련됐지만 21차례의 게임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황이 불리해도 AI는 항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핵 위협이 억지력을 발휘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결 성적은 클로드가 8승 4패로 가장 앞섰고 GPT 5.2는 6승 6패, 제미나이는 4승 8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AI의 전략적 사고 구조가 인간의 윤리적 직관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연구진은 챗GPT의 핵무기 발사 코드를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AI가 이미 군사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 과정에서 클로드를 활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자율 살상무기와 대규모 감시 체계와 관련해 클로드의 무제한 활용 승인을 요구하며 개발사 엔트로픽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엔트로픽은 양심상 미 국방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윤리와 통제의 문제가 새로운 국제안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잇는 초고속 미래교통수단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이 시속 1200km급 하이퍼튜브 상용화를 목표로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섭니다. 2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8년까지 자기부상 기반 초고속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37년까지 시험선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하이퍼튜브는 밀폐된 튜브 내부의 공기 저항을 0에 가깝게 낮추고 차량을 자기부상 방식으로 띄워 마찰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음속에 근접한 속도가 가능해 시속 900km 안팎의 여객기보다도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실현될 경우 서울, 부산 구간을 3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국토 이동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이퍼루프로 잘 알려진 해외 사례보다 한국의 연구 착수 시점은 오히려 앞섭니다. 철도연은 2009년부터 관련 기술 연구를 시작했고 2020년에는 실물의 17분의 1 크기의 시험 장치로 시속 1217km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전북 새만금에 종합시험센터 건설을 재추진해 연구 인프라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철도 기술 수출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 고속열차 해무의 해외 수출 성과를 계기로 초고속 철도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운영체계 변화도 주목됩니다.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이른바 PBS 폐지에 따라 연구자 주도형 연구 환경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각 기관은 단기 과제 수주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과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과 홍수, 화재, 도심 땅꺼짐 등 재난 대응 기술 고도화를 공동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질자원연은 4차원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디언 통합지능형 체계 구축을 통해 전국 단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골든타임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초고속 교통혁신과 재난대응 고도화라는 두 축에서 과학기술 출연연의 역할이 한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이동과 안전인프라의 판을 새로 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